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는 배우락의 대기 수질 강사 고경미입니다. 자, 여러분 대기 환경 기사 그리고 대기 환경 산업 기사 준비를 하실 분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여러분 처음 이제 시험 준비하실 때 되게 막막하죠. 그래서 보통은 드립다 이제 문제집 혹은 교재 하나 사서, 그죠? 자격증 시험 교재 하나 사서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 시험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헤매시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면 시간을 또 좀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내가 보려는 시험이 어떤지 좀 알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죠? 어떻게 합격하는지 이걸 먼저 큰 테두리를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 훨씬 더 공부할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25년 들어와서 여러분 1차 대기 환경 기사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1차 필기 합격 전략 설명입니다. 자, 어떻게 볼 거냐면요. 먼저 시험 어떻게 나올지, 2025년 어떻게 출제가 될지,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시험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출제 경향 분석에서 살펴보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할 수 있냐, 합격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일정부터 볼게요. 자, 수질도 그렇고 대기도 그렇고 전부 다 1년에 3회 시험을 봅니다. 기사, 산업기사 전부 다 동일하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원서 접수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필기. 원서 접수 한번 하고요. 필기 접수하고, 그리고 이 시험 시행, 그러니까 필기 시험 날짜가 있고요. 그리고 합격 예정자 발표되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게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이 날짜에 응시 자격, 이 시험을 내가 이 자격증을 취득할 한마디로 자격이 되는지 그걸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서류 제출 못하면은 1차 필기 시험 합격 한 것도 취소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 기간에 맞춰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기시험 원서 접수하고, 그 다음 실기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필기에다가 필기시험 합격하고, 그 다음에 2차 실기시험도 합격해야 여러분이 최종 이제 자격증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1차에서 내가 필기를 붙었는데 실기 떨어졌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는 필기부터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실기만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것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1차 필기시험 면제 기준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필기를 보고 이제 2년 안에는요, 여러분이 실기시험을 보더라도 필기는 면제돼요. 그러니까 실기만 합격하시면 돼요, 따로. 근데 2년이 넘어가면은 둘 다 다시 응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필기 같은 경우에는 시험 형식이 이제 객관식 사지선다. 그러니까 답 이제 보기 4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고요. 시험 형식은 CBT 방식입니다. CBT 방식은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사실 들어가서 종이 시험지 받아서 보는 방식이 아니라 컴퓨터실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클릭해서 이제 보는 방식이에요. 자, 지금 객관식 이제 사지선다인데 총 과목당 20문항이 나오고요. 그리고 총 기사는 5과목, 그다음 산업기사는 4과목이 있어서 시간이 이제 한 과목당 30분씩 계산하시면 돼요. 이 시간은 여러분 충분한 시간입니다. 시험 보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이제 시험을 보시게 돼요. 그럼 이 CBT 방식이 뭔지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데, 컴퓨터로 시험을 보니까 종이랑 보는 건 좀 달라요. 그래서 컴퓨터로 시험을 보니까 좀 시험 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가 예전에는 오전, 오후 이렇게만 있었는데, 혹은 뭐 기사는 오전, 산업기사는 오후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하루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1부부터 8부까지 볼 수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요, 개인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실 같은 고사장이라도 내 옆 사람이랑 나랑 보는 과목도 다르고, 그 다음에 보는 시험도 달라요. 시험 문제가 다 다릅니다, 개인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출제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에서 골라서 나오고 거기에 신규 문제를 또 입력을 해요. 그래서 신규 문제와 기출 문제가 섞여서 이제 각 개인마다 다르게 출제가 돼요. 그러면은 운이 없으면 어려운 시험 걸려요?
뭐 내가 공부하는 부분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난이도가 문제마다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난이도는 비슷하게 이제 뭐 난이도 상위 몇 문제, 하가 몇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공부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나올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기출 문제에서 다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CBT 보실 때 질문 많이 받았던 거예요. 지금은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자, 첫 번째 시험 중에 종이 사용이 되냐? 우리 계산 문제 있으니까 그거 저는 연습장에다가 종이로 풀어야 되는데 계산 문제 풀 수 있나요? 네, 연습장이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간 종이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시험 감독관이 필요한 만큼 이제 나눠주면 그럼 더 필요하면은 더 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종이 가지고 이제 여러분 거기에다가 문제 풀이 할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시험 후에 이거 들고 갑니다. 왜냐면은 그 연습장에다가 이제 시험지에서 출제된 문제 달달 적을 수도 있으니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험 유출 방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출 문제는 비공개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CBT가 기사 같은 경우에 22년 3회부터 비공개예요. 산업기사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CBT가 도입되고 나서는 개인마다 문제가 다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회차마다 이게 문제가 동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중에 이제 만약에 2022년 3회 이후부터 기출 문제라고 나오는 거는요. 꼭 수질, 대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전부 다 그거는 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모의고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누가 출제된 걸 봤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상 문제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CBT 준비를 해야 되냐? 일단 문제은행 방식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면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가 그대로 이제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출제 방식이 동일하니까 빈출 문제, 기출 문제 위주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기존에 우리 봤던 대로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Back to the basic.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자, 요거는 제가 꼭 CBT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시험이 좀 바뀐 부분이 앞으로도 지금 바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따 합격 전략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험 과목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기사 5과목이고요. 이렇게 5과목이에요. 한 과목당 20문제씩 나와서 총 5과목 100문제 100점이 만점이고요. 산업기사는 여기서 연소공학 한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4과목 80문제가 80점이 만점인데 여기서 주의할 거 기사나 산업기사나 근데 여러분 공부해야 될 게 같아요. 왠지 아세요? 이 대기오염 방지 기술에 보면은요, 한 40% 정도가 연소공학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과목만 하나 없는 거지, 연소공학 내용이 40%면 여러분, 이게 합격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산업기사 수험생 분들도 기사에서 나오는 연소공학 과목까지 5과목은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기 같은 경우에 기사를 보겠죠? 기사랑 산업기사 그러면은 질문 또 하나. 기사랑 산업기사 동일 회차에 볼 수 있나요? 네. 기사를 동일 회차에 2번 볼 수는 없지만 기사나 산업기사 2번 다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회차에 시간만 다르게 해서 기사 보고 산업기사 볼 수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웬만하면은 같이 공부하니까 그죠? 만약에 나는 기사만 필요하다 하면 할 수 없지만 나는 산업기사만 있어도 돼 하시면은 기사, 산업기사 둘 다 신청하셔서 혹시라도 이제 시험을 위해서 자격증을 합격해서 점수, 그죠? 우리 가산점 이런 게 필요하시다면은 이렇게 동일 회차에 둘 다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 다 응시해서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되게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어차피 공부할 게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필기는요, 요 합격 기준이 2가지입니다. 이 2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는 과목별로 40%, 40점 이상 맞아야 되고요. 100점 만점에. 그 다음에 전과목으로 전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합격이에요. 그러면은 기사는 20문제 중에 과목당 8문제 이상은 꼭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 100문제 중에서 60문제 이상은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2가지가 전부 다 충족돼야 합격이고 산업기사는 과목별로는 8문제 동일한데 전과목이 80문제니까 그중에 60%니까 이제 48문제 이상 맞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 보는 이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거를 이제 조금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유형별로 보겠습니다. 자, 유형별로 보면은 기사랑 산업기사 전부 다 공부할 게 똑같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단답형, 장답형, 계산형, 유형별로 나누면, 그럼 단답형, 장답형, 계산형이 뭔 거예요? 계산형은 알겠어요. 계산 문제 푸는 거네요. 단답형은요, 단순 암기로 외워서 푸는 거고요. 일단 장답형은 이해해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뭐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 있으면 이거는 내가 요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말합니다. 대부분은 단답형이에요. 근데 이 단답형이 특히나 과목별로 보면은 4, 5과목, 그러니까 우리 산업기사는 3, 4과목, 그러니까 법규하고 공정은 100% 거의 단답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포함하기 때문에 단답형 비중이 높고요. 자, 1에서 3과목, 그러니까 우리 개론과 연소공학 그리고 방지기술만 보면은 지금 단답형 비중이 좀 줄었죠. 그죠? 장답형과 계산형 문제가 요 과목에서는 좀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단답형은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얘는 단순 암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공부 방법은 쉬워요. 외우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암기할 범위가 넓고,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단순하지만 시간이 많이 드는 게 바로 단답형이에요. 그럼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내가 공부했을 때 많이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높은 부분을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빈출 부분을 공략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먼저 외울 부분, 먼저 볼 부분, 이거 정해놓고 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얘는 말 그대로 계산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럼 이 조건에서 이 공식을 대입을 해서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대입을 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이 부분을,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해하고 풀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문제 푸는 방식으로 외워서는 문제 변형이 일어났을 때 못 풀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조건과 저 조건 달라졌을 때, 똑같은 공식을 쓰더라도 이 조건 저 조건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변형해서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아시면, 이것만 여러분 되시면은 계산형은요, 한 번 갖춰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점수가 잘 안 떨어져요. 왜냐면 얘는 휘발되는 게 아니에요.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내가 이해를 했으면은 이건 계속 이제 점수 내가 획득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우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장답형도 역시 이해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암기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좀 난이도가 높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답형 어떻게 공부한다고요? 네, 많이 나올 부분을 선택적으로 해서 먼저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암기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특히나 자주 봐야 될 부분이 단답형 문제예요. 계산형은 원리 이해 필수입니다. 이거 하고 나서 이제 공식에 대입해서 정확하게 문제 계산하는 방법 연습을 해야 되고, 장답형은 이거 두 개 하다 보면은 특히나 이해 암기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특히나 이제 아마 이해와 암기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과목 특징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기사랑 산업기사 동일합니다. 자, 개론 같은 경우에는 요건 배경 지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그러니까 개론 그러면 대기, 원래 깨끗한 대기는 어떻고, 그 다음에 대기 오염은 어떤 게 있고, 그러면은 이걸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방지기술에서 배울 건데, 그 방지기술 쓰기 위한 각종 여러 가지 배경 지식들을 개론에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출제 유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연소공학은요, 우리가 대기 오염 물질 대부분은 연소하면서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CO2, H2 이런 청정가스도 나오지만 삭스, 낙스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기오염들이 나올 때 관련된 게 연소에서 태워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소공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가 있고 그 연료에 공기 얼마를 넣었을 때 이제 완전 연소가 되는지, 어떨 때 그러면 대기오염 물질은 얼마나 나오는지, 연소 상태는 뭔지, 이런 것들, 연소에 관한 모든 거를 연소공학에서 보게 돼요. 여기 계산형 비중이 좀 크죠. 그리고 방지 기술은 여기서 나온 이제 각종 대기오염 물질들 있잖아요. 이런 거, 특히 먼지를 제거하는 게, 먼지가 입자상 물질이에요.
집진장치, 그리고 가스 형태의 물질을 처리하는 방법, 요걸 나눠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단답형, 계산형이 골고루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정과 법규는 보시면 공정시험 기준은 이제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물질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나왔지? 만약에 많이 나오면 벌금 내야 되잖아요. 그죠? 과태료 내야 되고. 그러면은 그 기준이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를 하려면은 그 기준이 공정해야 되겠죠. 동일해야 돼요. 내가 어떤 측정 방식을 쓰고 어떤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싹스가 얼마 나오면 그러면은 너는 돈 얼마 내야 돼.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시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정시험 기준이에요. 그래서 양이 얘는 특징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암기예요. 단답형. 그래서 양이 많으니까 여러분 특히나 빈출 문제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 너무 많으니까 양을 좀 줄여서 빈출 부분만 이제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법규도 역시 양이 엄청 많아요.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 특징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제 합격 전략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환경이 변했어요. 뭐냐? 바로 실기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은요, 여러분이 쉽게 합격할 수 있어요. 물론 대기는 조금 쉽지는 않지만 필기 문제를, 기출문제 내가 다 맞출 수 있으면 사실은 합격합니다. 문제만 달달달 외워도 합격할 수 있어요. 왜? 문제은행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공부하다가 낭패봐요. 어디에서? 실기 가서 떨어져요. 실기가 난이도가 높아져서 실기 합격률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은행 방식처럼 기존에 나왔던 주관식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문제 조건을 조금씩 바꿨거든요. 약간 바꿨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조건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문제만 풀이 방법만 달달 외워서 풀어서는요.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조건 변화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그 바뀐 조건에 따라서 그럼 나는 요렇게 식을 변형해서 써야겠다. 이게 여러분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없이는 절대로 필기에서는 어떻게 합격할 수 있어도 실기 가서는 합격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즘 특히나 대기가 실기 합격률이 저조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특히나 어디에서 연소공학이라든가 방지기술 여기서 여러분 장난을 많이 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기 때문에 사실은 필기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실기 난이도가 높아져서 그러면 2차에 가서 이론을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이해를 어차피 해야 되는 거냐면 처음부터 그냥 이해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명드립니다. 제가 정말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1차 때부터 제대로 공부하세요. 1차 그냥 쉽게 합격하려고 하지 마세요. 1차에서 쉽게 하시면 2차 가서 엄청 고생해요. 2차만 몇 번 봐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해야 될 건 해야 사실은 합격할 수 있게 지금 공단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문제만 달달 외워서 이제 자격증 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필기 때부터 제대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론 같은 것도 뭐 배속 빠르게 해서 보셔도 돼요. 내가 조금 아는 부분이라면. 그렇지만 이제는 이해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꼭 알고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요. 기본에 충실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이제는 지름길 편법 이런 거 없어요. 해야 될 게 언제부터? 네, 필기 이론부터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꼭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격하냐? 자, 제가 지금 과목별 목표 점수 설정을 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과목별로 40점 이상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이제 60점 이상 맞으면 우린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합격이라 그랬죠. 그래서 목표 점수는 좀 제가 높게 잡았는데 지금 보세요. 개론이라던가, 개론 제일 높죠? 그리고 공정과 법규는 좀 낮게 잡았어요. 이유가 뭔지 봅시다. 먼저 개론은요.
일단 공부하기는 쉬워요. 여기는 배경 지식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 따기도 쉽고 그 다음에 쉬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론에서 안정된 점수 받으셔야 되고요. 개론 같은 경우에는 개론을 제대로 봐야 그 다음 뒤에 연소공학이나 방지기술도 여러분 연결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더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연소공학은 특히나 여러분 연소공학에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기는 특히나 이론이 중요해요. 처음에 개념 잡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혼자 공부하려고 할 때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계산형 비중이 크고요. 이 원리를 이해해야 사실은 양을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원리 이해 안 하면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원리를 이용하면은 사실은 외워야 될 부분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시간 절약됩니다. 그리고 연소 계산하는 거 여러분 꼭 계산형 문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수예요. 그래서 연소공학에서는 계산형에서 점수 여러분 꼭 이 부분은 극복하셔서 그죠? 제대로 알고 점수를 얻고요. 그 다음 빈출 부분 공략을 하면은 빈출 부분에서 연소계산 부분에서 사실은 85%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기에 가서도 실기의 40% 정도 30에서 40% 정도 연소공학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특히나 잘 보셔야 되고 이건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방지기술 부분은요. 역시 계산형 비중이 커요. 방지기술에서는 이제 이 대기오염 물질이 입자상 물질, 먼지 요거 잡는 게 집진장치, 그 다음 가스상 물질 요거 잡는 방법 여기에서 출제가 거의 대부분 돼요. 특히나 계산형이 전체 30% 정도 됩니다. 30%가 넘죠. 그래서 요 부분, 특히나 계산 비중이 연소와 방지에서 크기 때문에 요 부분 여러분 잘 공부해야 돼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효자 과목이 돼요. 왜냐면은 계산형 문제는 한번 공부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는 이게 휘발되잖아요. 단순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원리를 아니까 그냥 내가 안 풀고 싶어도 풀려요. 너무 오반가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철저히 공부하시기를 제가 이 부분을 극복해야 사실은 대기를 제대로 아는 거고요. 대기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공정하고 법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 점수를 낮췄죠. 왜냐면 얘는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근데 달달 외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석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으면 사실은 난이도 높아지는데 다행히 빈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빈출 문제만 여러분 잡는다. 다 공부하지 않겠다. 이게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양이 많아요. 다 공부하면 여러분 진짜 이 앞에 거 놓치거든요. 그래서 공정과 법규는 진짜 내가 꽈락만 면하겠다. 한 50점 정도만 맞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세요. 그러면은 범위가 엄청 줄어요. 그럼 그 부분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합격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 전략을 잡습니다. 산업기사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개론, 그 다음에 방지기술, 동일합니다. 공정하고 법규도 동일한데 제가 목표치는 좀 올렸어요. 그죠? 왜냐하면 한 과목이 기사보다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여러분 조금 더 기사보다는 철저하게 공부하셔서 점수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기사랑 산업기사 어차피 공부하는 건 5과목 다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개론이고요. 개론 보고 연소공학 봐야 그 다음 방지기술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순서는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공정하고 법규는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시험에 이제 임박해서 한 몇 달 전, 뭐 한 달 전도 되고요. 그때부터 보셔도 돼요. 기출문제, 이제 이론은 그 전에 보시고 그 다음 기출문제로 이제 정리하시면서 시간 들여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배우락에서는 요 전략에 맞춰서 이제 기본 이론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문제풀이 하기 위한 기본 원리 이해를 여기에서 시켜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요, 이것까지 할지는 못해요. 기출문제 풀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반드시 기본 이론 특히나 연소공학 방지기술은요 특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해를 해야 실기까지 여러분 연결돼요. 그래서 이 부분 특히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 최신 기출문제로 기출문제 적용하고 여기서 이제 여러 번 기출문제는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야 빈출문제가 뭔지 파악하고요. 그다음 문제 푸는 연습할 거고요. 그리고 핵심 요약집이 있습니다. 이 핵심 요약집으로 여러분 시험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제 달달 외워야 될 것들 공정이랑 법규 같은 것도 포함해서 여러분 핵심 요약
이제 단답형 대비해서 여러분 공식 대비해서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025년에는 법규가 있는데요. 2026년부터 여러분 대기도 수질하고 동일하게 가이드라인이 바뀌게 돼요. 수질이 먼저 이제 1년 먼저 적용이 돼서 지금 법규가 없어졌거든요. 내년부터는 여러분 법규가 대기도 없어집니다. 그것도 여러분 하나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조금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조금 마음이 이제, 방향이 잡히셨나요? 그것만 하셔도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 시험 보실 준비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진짜 한 걸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한 걸음 내디셨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네, 내가 뭘 해야 될지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 하실 때, 런 하실 때 저도 같이 여러분하고 고 하고 런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